아직까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정서가 불안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합니다. 올해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이런 설문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명절 전에 추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혀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토부 직원들이 휴가도 반납하고 정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른바 변창흠 제1호 정책은 어느 곳에 방점을 찍을지 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이 부동산분의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설문조사 보니까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한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국민 시선이 여전히 불안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최근 집값 관련 설문조사 결과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직방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21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 내놨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9%로 집계됐습니다. 20, 30대가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답변을 가장 많이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0, 50대 마찬가지겠지만 신혼집 마련 등으로 주택 마련에 가장 절실한 세대인 20, 30대는 계속 집값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락할 거라고 답변한 사람은 29%,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응답자는 12%에 머물렀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응답자의 36.5%가 답변한 내용인데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매매하려는 수요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물량도 그에 맞게 따라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신규 공급 물량 부족이 두 번째 상승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과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이런 국민 정서가 고려돼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특히 전월세 시장 역시 60% 이상의 응답자가 상승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그동안 김현미 전 장관 체제 하에 나왔던 정책들이 실제 국민 정서에 반영이 안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규제를 강조한 정책들이 나온 반면에 공급 대책도 내세웠지만 국민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 대책에 따른 입주가 실제 이루어지려면 최소 2, 3년 정도가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를 많이들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지금 정책들은 규제에 방점이 좀 찍혀 있었는데 이제 공급책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 장관의 1호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변 장관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한 정책을 내세울 거냐 여부를 묻자 변 장관은 향후 토지 비축 제도를 기존의 도로, 공원 외에도 주택 건설을 위해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면서 사실상 토지 비축 제도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민간의 택지를 분양해 민간주택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비축 토지를 활용해 공공 자가주택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집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용지를 자체 재원으로 매입하는데 토지 확보에 시간이 걸리고 비용 부담도 크다는 게 단점입니다. 변 장관이 말하는 토지 비축 제도는 토지은행이 주택 공급용 토지를 집가 상승 전에 미리 확보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택지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나라에서 토지를 매입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토지 비축 제도를 통해 확보된 땅은 도로 개설이나 도시공원 조성 등 토지 보상법상 공익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 공급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전 장관이 관련법 재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축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변 장관이 주장하는 공공 자가주택 공급에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변 장관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 등 공공 자개주택을 시세의 5, 60%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비축 토지를 활용한 공급 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의 절반가량 분양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라서 반값 아파트 정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토부는 토지 비축 제도의 비축 대상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포함하고 수급 조절형 토지 비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아 속도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뭐 이른바 반값 아파트다라고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토지 비축 제도에 대한 업계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 이미 LH가 하고 있는 제도이긴 한데요. 큰 틀에서 토지를 미리 사뒀다가 시기적절하게 공급한다는 건데 매입 비용과 유지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LH가 주도적으로 할 텐데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토지 비축 제도를 하게 되면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변창흠 장관이 만약에 토지 비축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좀 더 주택 시장에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기겠지만 그만큼 이제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네, SH가 함께한다 하더라도 서울권만 보면 매입할 땅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게 또 아쉬운 점입니다. 예, 예산 문제와 땅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좀 예상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네,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인데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연립 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도 유력합니다. 또 영종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정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도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융합돼서 공급 사업을 펼쳐나갈 거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올해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불안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공급 물량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인데 3기 신도시를 비롯해 127만 가구 공급 계획은 있지만 조금 먼 얘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 연구원입니다. 당장 공급 시차 때문에 공급량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역세권 일대의 도심 내에서의 공급량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예,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해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전망은 밝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이번 설 명절 전에 부동산 정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또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공급 물량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또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과연 향후에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발표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